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주름, 체력 및 인지기능저하, 각종 질병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인간이 나이가 들어 운동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노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노화의 원인을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가볍게 살펴보고 운동을 통해 노화를 어떻게 지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노화란 세포가 손상되거나 더 이상 분열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일반적인 세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50에서 70번의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베인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듯 세포의 분열 횟수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 한계치까지 세포가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도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포의 분열 횟수에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헤이플릭 한계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DNA들의 복합체인 염색체가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한다는 것은 이 염색체가 분열한다는 것인데 신기한 점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염색체들의 끝 부분이 조금씩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말단 부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짧아지거나 어떠한 이유로 구조가 손상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사멸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부위를 끝을 의미하는 텔로와 실을 의미하는 미어를 붙여 텔로미어로 명명했습니다. 텔로미어를 운동화 끈의 끝 부위인 캡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캡이 운동화 끈이 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텔로미어도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질병이 있는 사람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거나 구조가 건강했으며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장년층은 젊은 사람들만큼의 텔로미어 길이와 구조의 건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자들은 그 해답을 텔로머레이즈에서 찾았습니다. 텔로머레이즈는 텔로미어를 만드는 핵심 효소로 이 효소가 발현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유지되어 세포 분열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텔로머레이즈가 과거 진시황에 찾던 불로초였던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일반 세포에서는 이 텔로머레이즈는 발현되지 않으면서 암세포에서는 특이적으로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계속 증식하게 합니다. 양날의 검인셈이죠. 적당한 수준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외향적으로도 젊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운동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그렇다면 운동은 어떤 기전으로 노화를 늦출까요? 바꿔 질문하면 운동은 어떻게 텔로미어의 길이와 구조의 건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노화에 대한 운동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면역세포 등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하는데요. 주로 면역과 염증 등에 관여를 하는 등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때론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루킨 6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운동으로 유발된 인터루킨 6는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억제하고 항염증 반응 및 항산화 반응에 관여합니다. 이것이 노화 방지에 있어 왜 중요할까요? 노화, 즉 텔로미어의 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화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비만, 수면 부족, 좋지 않은 식습관 등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텔로미어와 반응하여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을 할 때도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운동 중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활성산소는 미량이라 인체에 나쁜 쪽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활성산소가 지속적이고 과하게 분비될 때 이를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적절한 양의 운동으로 분비된 활성산소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 분화 등에 관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물질도 소량일 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호메로시스라고 합니다.
물론 중노동에 가까울 정도의 고된 운동은 노화와 큰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만은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운동이 비만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비만 세포들은 그 수나 크기가 증가하면서 아디포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런 염증성 물질이 DNA를 손상시키며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세포를 분해하여 에너지원을 생성하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수나 크기를 감소시켜 염증성 물질을 덜 분비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셋째, 지속적인 스트레스 또한 우리 몸의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있듯이 스트레스는 노화의 적이죠. 운동은 그 자체로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 특히 요가와 같은 운동은 명상까지 포함되기에 더욱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촉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렇듯 노화를 늦추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하고 손쉽게 접근 가능한 수단인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거나 구조가 더 건강하거나 텔로머레이즈의 활성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대 수명의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운동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젊음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